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김건희 그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이 이제 그 사실 한 50일 만에 검증이 끝나는 건데 그 3년 반 동안 지연되면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굉장히 분노하고 또 동문들뿐만 아니라 이 단순한 이 논문 검증을 3년 반 동안 지연시킨 거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지금 구속돼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뭐 추가 뭐 범죄를 뭐 더 늘리고 뭐 이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학교의 연구윤리를 심의하는 교수들이 자기들과 이해관계도 없이 이 간단한 논문 검증을 3년 반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건 상식적인 거예요. 누군가가 지시를 해서 이거를 지연시켰단 말이죠. 그렇게 그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여러 제보를 또 받은 것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부가 이 문제의 핵심 당사자이고 이를 실행한 사람은 숙대 장윤금 전 총장, 문희선 총장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만약에 이 권력이 개입했다면 여기에서 권력을 작동한 사람은 이주호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그리고 신문국 교육비서관입니다. 그런데 이 총 7명, 이 핵심 관계자 7명 중에서 유일하게 공직자로 남은 것은 신문규 증인이세요. 그러니까 신문규 증인도 약 30년 동안 교육계에 헌신을 한 교육계 인사로서 정말 명예회복도 하시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테고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신문규 증인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고 한 건 아니라요. 저는 이것을 밝혀서 학교가 권력에 의해서 논문 검증을 지연시킨 점에 대한 연구 윤리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학교 측에서 직접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면 이 문제는 더 이상 제가 언급을 안 할 생각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었던 22년 5월 증인은 어떤 직책이셨죠? 그 당시 대학학술정책관이었습니다. 그렇죠. 대학학술정책관은 사실 논문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 실무자였던 것이죠. 당시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한참 논란이 심했을 때인데 그때 교육부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어떤 판단을 하게 됐습니까? 그냥 교육부는 관망하자는 거였어요? 아니면 빨리 이것을 적극적으로 밝히자는 쪽이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좀 빨리 밝혀야 된다는 여론과 그렇죠?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두 가지 여론이 있었고요. 네. 저희 교육부에서는 그 당시 사실은 그 대학으로부터 자료가 엇배어서 주로 언론 모니터링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상황들을 정리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거 정말 위증하시면 굉장히 불이익 받으시는 거 알 테니까 신중하게 발언하십시오. 이 논문 관련해서 지연에 대해서 이주호 장관한테 지시받은 적 있으세요? 그 국회 대비하면서 저희가 자료로서만 보고를 드렸고요. 그 부분은 그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 즉 대학에서 심사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사실은 교육부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이주호 장관으로부터 축대 총장이나 연구윤리원들에 대해서 그 증인에게 좀 지원을 시키든 좀 그 김건희 여사 심리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를 좀 지시받은 적 있냐고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아마 그 당시 역할을 한 적이 없다 이거죠. 예, 간부들도 같이 그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맡아서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23년도에 기조시장 승진하셨고 12월 달에는 이제 교육비서관으로 영전하셨는데 다음에 1월로 갔습니다. 네, 다음 그 1월. 김건희 여사 영전하고 만난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나신 적 없으시고요. 예,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예. 그 장윤금 숙대 전 총장은 만나신 적 있어요? 그 여기 증인으로 아니요.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따로 만나고 통화하신 적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 근데 증인으로 여기는 오셨을 제가 때만 지금 질의하는 거는 제가 제보받은 내용이니까 예. 문희선 총장은 만난 적 있죠? 연락을 취했든지. 그 당시 당선돼서 아니요. 축하 전화는 드린 제가 적이 있습니다. 당선된 문희선 총장에 당선된 작년 6월부터 총장에 부임한 10월 사이에 문희선 총장과 연락을 나눈 적이 있죠. 예, 축하 전화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축하 전화가 더 많은 대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남편 이욱한 교수랑 연락 취한 적 있습니까? 문희선 없습니다. 총장의 남편? 없습니다. 모르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축대 행정학교 교수랑 통한 적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 문희선 총장을 대통령실에서 만났다라고 제보한 분이 있는데 전화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전화로 하고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사실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축대 복수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문희선 총장이 작년 9월 말에 예. 총장 재표결 이사회 개최 전후에 대통령실을 방문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직접 증인과 통화했다는 지금 제보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 통화는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9월 말이죠, 그게. 시기는 기억. 그 문희선 총장이 1등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사회가 순위를 바꾸려고 그랬잖아요. 그 무렵입니다. 그 지금 내용은 통화를 했다는 모르는데. 시점이. 아니 정말 이거는 제가 구체적인 제보를 받은 거니까 말씀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희선 총장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슬로건을 숙대 총장이 당선되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야 이거 방패막이가 뚫릴 수 있겠구나. 이래가지고 증인을 통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까? 예. 그러면 문희선 총장이랑 통화해서 어떤 내용 얘기하셨어요? 통화에서 새로 총장님이 취임하신 걸 축하드리고 그 저희가 용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용산에서 여러 가지 그 대학으로서 라이즈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사업들 이런 거 관련해서 대학이 발전할 수 그러니까 있는 논문 방안에 지원에 대해서 대해서는 전혀 통화한 사실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이주호 장관, 예.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예. 장상윤 수석에 예. 대해서 일체 논문과 관련돼서는 상의한 바도 없고 논의한 바도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 총장에게든 어떠한 부담되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제보한 분에게 예. 더 추가적으로 저 진술을 좀 받아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